캔들 차트입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심지가 달린 양초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캔들 차트라고 부릅니다. 일봉에서는 캔들 하나가 하루, 주봉에서는 일주, 월봉에서는 한 달을 보여줍니다. 시간봉이면 1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 일분봉이면 1분 동안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죠. 캔들이란 지정된 시간 동안 가격의 움직임을 막대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짧은 프레임의 시간을 보고 싶은지 긴 프레임의 시간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캔들은 통상적으로 1분에서 1개월까지의 모든 기간을 단위별로 나타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캔들에는 4가지의 구성 요소로 고점, 저점, 시작점, 종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 프레임이 생성된 후에 시작 가격이 캔들의 시가가 되며, 시간 프레임 종료 때의 가격이 종가가 됩니다. 반면 고가와 저가는 정해진 시간 동안의 가격이 달성된 최고점과 최저점이 됩니다. 시가와 종가에 따라 캔들의 꼬리가 생길지 몸통이 생길지가 결정됩니다. 캔들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대체로 해외 거래소 차트는 기본 세팅이 양봉은 녹색, 음봉은 빨간색의 2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주식 차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빨간색이 양봉, 파란색이 음봉으로 각 나라의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따라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색깔의 차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 캔들입니다. 녹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가격은 정해진 거래 시간 동안 증가한 것입니다. 가격의 시작이 이 하단에서 시작했고 저가를 형성하고 다시 한번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점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됐고 초록색 캔들로 형성됐다라는 말입니다. 빨간색 캔들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가격은 정해진 거래 시간 동안 낮아진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가격의 시작이 고점에서 형성되었고 시작 전보다 마감되는 종료 가격이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봉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빨간색 캔들이라고 적어놨지만 양봉과 음봉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캔들의 꼬리입니다. 캔들의 꼬리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 동안 고점과 저점의 가격 간 차이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드릴 건 없고, 가격이 최고점이 다다랐을 때, 그리고 종가가 어디서 마감됐냐에 따라서 꼬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 저점도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종가가 어디서 마감됐냐에 따라서 꼬리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캔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원리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캔들 차트 패턴입니다. 캔들 차트 패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캔들이 생성되는 원리만 이해하더라도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느냐에 대한 것은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만 파악하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캔들의 이미지고, 캔들의 종류와 패턴은 그림에 나온 것 외에 상승형, 하락형, 추세 지속형, 반전형 등 다른 패턴 매매들과 마찬가지로 추세를 지속하느냐, 반전시키느냐에 따른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패턴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형태와 차트에 대해 조금만 이해한다면 어떠한 형태 캔들이 왜 만들어지고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떠한 형태를 만들지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캔들이 왜 이런 형태를 만드는가, 왜 이런 형태를 만드는가를 굳이 이 모양을 보고 이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고,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왜 이렇게 형성된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만 하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 패턴을 왜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의 시작점이 여기가 되고 종가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의 시작이 여기고 차트가 형성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크게 반등하고 크게 떨어지고 크게 반등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면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안에서 움직임이 어떻든 장대 양봉 자체는 모든 매수세를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간, 결국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의 지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형 패턴을 본다면, 망치형 패턴은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양봉이라는 가정하에 양봉이라면 시가가 여기가 되고 종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가격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곧바로 떨어지든, 어찌됐건 가격의 시작이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고 저가를 달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도 어떻게 반등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마감이 되고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라면 이건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저가에서 형성된 망치형 캔들이라고 보면 이 구간은 쌍바닥 패턴의 돌파를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 패턴이 아니더라도 가격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하락했다, 그냥 V자로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가를 달성한 이후에 이런 V자 반등을 했다 라고 하면, 물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 저점을 갱신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상승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굳이 어떤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왜 이런 형태인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큰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큰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도 차트상으로 보면 가격이 쭉 하락하는 상태에서 저가를 달성하고 그 다음 나온 차트의 패턴 자체가 이런 식의 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지, 그게 아니면 그냥 쭉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결국 어찌됐건 가격이 저가를 달성하고 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장악형 캔들 자체가 이전에 나온 매도세를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게 캔들 패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이 모양과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를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캔들을 보고 아,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겠구나,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캔들을 만들었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도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주는 캔들이죠. 가격이 하락하고 그 이후에 도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 이거는 결국 가격이 떨어지다가 하단에서 장대 음봉으로 크게 급락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 이후에 형성된 이 도지 캔들을 보면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이죠. 그렇다면 밑에 꼬리를 달고 있는 도지 캔들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을 하든, 그게 아니라 가격이 곧바로 하락을 하든 결국에는 이 하락하기 전에 이 고점을 상회하고 이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격이 하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큰 반등을 형성해줬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모든 패턴이 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점과 고점이 같은 도지라고 생각을 해봐도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장대 음봉으로 마감됐고 그 이후에 이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결국 이 캔들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도지를 만들었다는 건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형성이 됐고,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힘겨루기를 하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이 구간에서 매수의 힘이 강해서 상승하고 마감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캔들 패턴은 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패턴뿐만이 아니라 땅바닥 같은 패턴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가와 시가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하락하던 캔들 자체가 이 구간에서 어떤 캔들들을 만들며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반등했다. 이것도 결국 종가와 시가의 차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크게 본다면 이런 식의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타임프레임에 따라서 여기서 망치형을 만들고 또 어떤 캔들을 만들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망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굳이 이 모양과 이 모양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캔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만들어지는지만 이해하면 굳이 차트 패턴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고, 이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캔들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캔들을 보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 차트 패턴을 외우는 공부보다는 단순히 이해만 하고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내가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패턴 매매에서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와 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지표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에서 장대 양봉 혹은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경우 매수세가 들어왔다 혹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장대 양봉이나 망치형 캔들은 결국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급락이나 급등으로 인해 비어있는 호가창만을 소화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나오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가 이 하단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이 형성되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발생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이 구간은 이 하락하던 사이에 비어있던 호가창을 그냥 단순히 잡아먹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단에서 나올 매도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를 갱신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가격이 반등을 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이 구간은 신뢰도 있는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없다면 결국 여기서 나오지 못한 매도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증권 시장에 비해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고, 증권가에 비해서 코인 거래소는 너무 많은 거래소와 곳곳에 나누어진 물량으로 인해 명확한 거래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서의 거래량은 거래량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냐 혹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냐를 보는데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래량 또한 타 지표와 마찬가지로 더 큰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즉 더 큰 추세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결국 하나의 도구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결국 가격이 저가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더 큰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결국 무의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트 패턴에 대한 고찰입니다. 차트 통계상으로 정형화된 캔들 패턴을 차트에 대입했을 때 실제로 가격의 방향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확률 및 기대값은 사실상 51에서 53%다. 이거는 통계 확률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차트 패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70%, 80% 이런 확률이 아니라 차트 통계상으로 이전 차트들을 보았을 때 차트 패턴이 맞을 확률이 높은 확률이라고 해봤자 51%에서 53%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 5대5인 반반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근데 이 약 50%의 확률이란 승률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 과연 이게 적당한 수치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떤 다이고날이라든지 추세를 반전시키는 이런 패턴들이 높은 확률이 7, 80% 마치 8, 90% 정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높은 확률이라는 건 이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캔들 패턴뿐만이 아니라 모든 패턴과 프랙탈 자체가 높은 확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반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아마 해보신 분들도, 경험해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패턴이라는 게, 이론이라는 게 결국 높아봤자 51%, 높아봤자 53%이 이내다. 결국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론에서 찾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트 패턴에 대한 고찰 1에서 말한 것처럼 패턴은 크기에 따라, 기간에 따라 신뢰도가 커지기에 단기적인 프레임보다 장기적인 프레임에서의 분석이 더욱 신뢰가 크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차트 패턴이든 파동 카운팅이든 단기적인 프레임보다 장기적인 프레임에서의 분석이 더욱더 신뢰도가 크고, 손익비 관점에서도 혹은 이 패턴의 완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프레임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를 크게 쓰는 걸 항상 추천드리죠.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큰 돈이 필요하고, 그만큼 장기적인 프레임에서의 추세는 물량을 소화할 시간도 자금이 충분해야 하고, 변동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볼 구간이 생긴다. 이것도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차트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이 차트 자체가 1분봉에서 형성된 차트라면 가격이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이후에 이런 식의 파동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롱을 타고 반등했을 때 절반 익절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기대하고 2차 TP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매매 방식을 취하는데, 1분봉에서는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게 0. 몇 프로 단위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볼 구간이 없지만, 장기적인 프레임 자체에서는 이 정도 반등만 수익을 보더라도 1% 이상 구간, 배율을 치면 상당히 수익 구간이 생기는 구간이고, 맞았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손익비 매매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에 짧은 프레임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1시간에서 4시간 봉 프레임만 되더라도 이런 가격의 급락을 일으키기에는 돈과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시장의 악재나 대량의 매도세 혹은 매수세가 생겨야 이런 큰 움직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큰 반등을 한다면 곧바로 이 저점을 하회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기에는 소요되는 금액과 물량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단기적인 횡보 구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하더라도 한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봐놓고 물량을 매집해 둔 이후에 다음 방향성이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한 방향성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 프레임을 크게 써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게 결국에 하나의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큰 프레임에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틀리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고, 특히나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적인 프레임보다는 장기적인 프레임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